여러분, 전쟁만큼 돈 벌기 좋은 평화로운 사업이 또 있을까요? 지금 중동에서 터지는 미사일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하기 위한 건설 장비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3차 대전의 공포에 떨며 육아 걱정을 할 때 월가의 거물들은 조용히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사실은 21세기 가장 거대한 물류, 고속도로를 닦는 공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뉴스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자본의 논리를 파헤쳐 보시죠. 과연 이 전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TV를 켜면 온통 붉은색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고 당장이라도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처럼 온 세상이 비명을 지르고 있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나와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기름값이 배로 뛸 거라며 공포를 심어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주식 계좌와 생활비가 통째로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겁니다. 하지만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15년 동안 차가운 숫자와 경제지표만을 뜯어본 제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화염은 일종의 특수효과입니다. 진짜 돈의 흐름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탄이죠. 우리는 지금 정의나 복수 같은 뜨거운 단어에 속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사투도 종교적 신념을 건 성전도 아닙니다. 이 살벌한 현장의 본질은 지극히 차갑고 계산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트럼프 정부가 기획한 초대형 경제 알박기 철거 작전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려는데 노른자이 땅 한복판에 낡은 건물을 세워두고 길을 막고 있는 무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로 안 되면 결국 불도저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터지는 미사일은 그 불도저가 내는 굉음과 같습니다. 투자자라면 미사일의 궤적을 쫓지 말고 그 미사일이 떨어진 자리에 누가 기차역을 세우려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단순한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21세기 전 세계의 돈이 흐를 새로운 물류,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싶어 하죠. 그 길만 열리면 중국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인도에서 유럽까지 물건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수조 달러의 부가 창출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평화를 방해하는 알박기 세력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비용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토록 무리해서 철거 공사를 강행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미 저 멀리 인도에서 시작된 거대한 돈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는 인도의 값싼 물건들을 싣고 유럽으로 향하려 하는데 중간에 누군가 쇠사슬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과연 그 쇠사슬을 끊어냈을 때 우리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지갑에는 어떤 충격이 가해질까요? 이제 그 소름 돋는 밑그림의 시작점, 인도와 유럽의 수상한 밀월 관계를 파헤치러 가보겠습니다. 인도가 던진 이 바둑알 하나가 어떻게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실체를 확인해 보시죠. 이제 1장에서 예고해드린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 인도와 유럽의 수상한 밀월 관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터지기 직전, 저 멀리 인도와 유럽 대륙 사이에서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도장이 찍혔습니다. 바로 인도와 유럽 자유무역연합의 FTA, 그리고 EU 사이의 초대형 FTA 타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의 자산과 직결된 전 세계 공급망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인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값싼 공장으로 변신 중입니다. 반면 유럽은 그 물건들을 사줄 가장 돈 많은 백화점이죠. 이 공장과 백화점이 관세라는 높은 담장을 허물고 하이패스를 깔기로 약속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물건의 80%를 책임지던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가 저물고 그 자리를 인도가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찍어낸 물건들이 유럽 시장에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바꾸는 지각판의 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장에서 백화점까지 물건을 실어 나를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갈 길이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의를 마쳤는데 막상 물건을 보내려니 길목마다 강도가 도사리고 있는 꼴이죠. 지금껏 인도의 물건들은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길목이 어떻게 됐나요? 예멘 반군이 배를 공격하고 보험료는 치솟고 물류비가 폭등하면서 배들이 아프리카 밑바닥 희망봉까지 삥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인도를 키워서 중국을 말려 죽여야 하는데 물류비 때문에 인도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길이 막혔다면 아예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버리자 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인도에서 시작해 중동 사막을 가로질러 유럽으로 직행하는 IMEC라는 꿈의 노선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중동의 전쟁은 이 꿈의 노선을 닫기 위한 털을 잡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고속도로 계획안을 들여다보니 딱 한 구간이 문제입니다. 설계도상 가장 중요한 노른자의 땅에 아주 지독하고 무시무시한 방해꾼이 버티고 서서 통행세를 내라며 칼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 방해꾼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지 않으면 인도의 물건은 영원히 유럽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과연 미국이 지목한 그 공공의 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적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준비한 소름 돋는 신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위험한 설계도의 실체를 3장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제 2장에서 예고해드린 그 위험한 설계도의 중심부, 미국의 신의 한 수인 IMEC 인도 - 중동 - 유럽 경제 회랑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도의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배에 실려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최첨단 기차가 물건을 이어받죠. 이 기차는 멈추지 않고 달려 이스라엘의 항구까지 직행하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의 앞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설계한 21세기형 디지털 실크로드의 정체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기존의 구불구불하고 위험한 국도를 버리고 통행료도 싸고 사고 위험도 없는 8차선 민자 고속도로를 새로 뚫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중국이 그동안 수조 원을 들여 닦아놓은 1대1로라는 낡은 길은 순식간에 잡초만 무성한 폐도로 변하게 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전 세계 물류가 물 흐르듯 흐르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미국의 입장에선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중국의 경제적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무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청사진 위에 아주 지독하고 무시무시한 방해꾼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눈을 맞추고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 고속도로가 깔리는 꼴을 절대 자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동맹국인 중국의 돈줄이 마르는 걸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란은 대리 세력들을 시켜 이 고속도로의 입구와 출구마다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에서는 배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근처에서는 끊임없이 포격을 퍼부으며 여기는 위험하니까 고속도로 깔 생각도 마 라고 협박하는 꼴입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바이든 정부가 2023년 상반기에 이 IMEC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마자 같은 해 가을에 이스라엘에서 유례없는 무력 충돌이 터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치일까요? 15년 차 분석가의 눈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방해 공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인근 불량배들이 공사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격이죠. 미국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방해꾼들과 끝없는 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공사를 강행할 것인가. 결국 미국은 철거를 선택했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서는 수조 달러 가치의 IMEC 전원을 켤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살벌한 철거 공사 현장에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묘한 동맹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어 서로의 손을 잡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도 역사도 원한도 다 있게 만든 그 엄청난 돈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이제 4장에서 그 소름 돋는 적과의 동침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이 대목을 모르면 앞으로 중동 정세는 단 한 발짝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어가시죠. 이제 3장에서 예고해드린 그 기묘하고도 살벌한 적과의 동침,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손을 잡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나라는 절대 같은 배를 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종교도 다르고 역사적으로는 철천지원수나 다름없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커튼 뒤에서 아주 끈적끈적한 밀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5년 차 분석가의 눈으로 본 이 현상의 본질은 단 하나, 바로 생존을 위한 거대한 돈 잔치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던 집안의 아들과 가장 부유한 집안의 딸이 각자의 집안 어른들 몰래 공동 창업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석유 시대를 대비해 자신들의 영토를 전 세계 물류의 허브로 만들고 싶어 하죠. 반면 이스라엘은 지중해 관문이라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기차가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해 유럽으로 물건을 쏴주는 순간 이 두 나라는 앉아서 전 세계 통행세를 싹쓸이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게 됩니다. 이 두 나라의 IMEC는 단순한 기찻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따라 석유와 가스는 물론이고 미래 에너지인 수소관이 깔리고 전 세계 데이터가 오가는 해저 광 케이블까지 매설됩니다. 21세기 경제 혈관이 자신들의 마당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권 앞에서 수천 년의 종교 갈등이나 원한 따위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단 같이 돈부터 벌고 보자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중동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거슬리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고속도로 노선 한복판에서 계속 회방을 놓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손잡고 부자가 되는 꼴을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 세력들을 시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우디의 물류망을 위협하며 공사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죠. 사우디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은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를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 된 셈입니다. 자,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왜 이토록 강하게 이란을 압박하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미국의 그 살벌한 군사 작전을 묵인하거나 지원하는지 말이죠. 이들은 지금 이란이라는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돈의 길을 개통하기 위해 암묵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지금 가장 피눈물을 흘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진짜 주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등 뒤에서 수조 원을 베팅했던 그 나라입니다. 과연 그 나라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왜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걸까요? 5장에서 그 충격적인 대리전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대목이 오늘 분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4장에서 예고해드린 그 살벌한 도박판의 진짜 주인, 이란의 등 뒤에서 수조 원을 베팅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터지는 포성은 사실 중국의 거대한 경제 전략인 1대1로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15년 차 분석가의 눈으로 본 이 전쟁의 가장 처절한 패배자는 전장에 있지도 않은 시진핑 정부입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중동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란이라는 대리점에 수백억 달러의 시설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란을 허브 삼아 유럽으로 뻗어 나가려던 중국의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나타나 그 대리점의 간판을 부수고 전기를 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선 금방이라도 대박이 날 줄 알고 전 재산을 투자한 상가가 철거 위기에 놓인 꼴입니다. 하지만 더 기막힌 건 중국이 이 상황에서 섣불리 미군과 맞서 싸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전형적인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내세워 이란을 압박하고 중국은 이란의 군사 물자와 정보를 흘리며 버티게 하죠. 마치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대리전을 치르듯 이제 중동에서는 중국이 그 역할을 떠안게 된 겁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중국이 정성껏 키워온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박살내며 경제적 명치를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상과 마주 앉기 직전에 이런 일을 벌이는 타이밍, 정말 소름 돋도록 정교한 설계 아닙니까? 결국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은 이겁니다. 중국아, 네가 중동에 닦아놓은 낡은 길은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든 IMEC라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고립되든지 선택해.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직접 총을 들고 순찰하는 대신 돈줄로 묶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에게 치안 하청을 주고 떠나려 합니다. 그 비축한 힘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행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동에서 발을 뺀 미국의 시선은 이제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우리 코앞, 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마지막 승부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래들의 싸움 끝에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단순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6장에서 그 섬뜩한 미래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우리 지갑을 지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바로 이어갑니다. 이제 5장에서 보여드린 그 살벌한 대리전의 종착역, 미국의 시선이 마침내 향하는 곳이자 우리 한국 경제의 운명이 걸린 아시아 피버팅 투 에이저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중동에서 이토록 잔인하게 판을 정리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중동 평화를 위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5년 차 분석가의 눈에는 미국이 무거운 군장을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최종 보스인 중국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 우리 앞마당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동네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싸움을 정리하기 위해 힘있는 보안관이 대리인들에게 방범 대원 배지를 나눠주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동에 치안을 이스라엘과 사우디라는 돈줄 공동체에 하청을 줬습니다. 너희끼리 IMEC 고속도로에서 통행세 벌고 싶으면 알아서 이 동네 지켜라라고 말이죠. 이렇게 중동에서 손을 뗀 미국은 이제 비축한 모든 화력을 아시아로 쏟아부으려 합니다. 중국의 앞마당에서 영혼의 한판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냐고요? 미국이 아시아로 기환하면서 들고 오는 카드는 총칼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경제적 고립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도를 새로운 생산기지로 세우고 중동을 물류 허브로 삼아 유럽과 직결하는 IMEC라는 거대한 원을 그리며 중국을 그 원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 안에 우리 한국이 들어갈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던 우리 기업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피를 흘리는 대신 자본과 물류라는 더 정교한 무기로 중국의 명치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불길이 중동을 넘어 이제 우리 서해 앞바다까지 번져오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싸움이 격해질수록 그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기대어 살던 우리 경제의 기둥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 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건 당장의 주가 하락이나 유가 상승이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우리가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사이 저 멀리 인도와 유럽이 우리도 모르는 비밀 계약을 맺고 우리를 판 밖으로 밀어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인도에서 찍어낸 물건들이 중동 기차를 타고 유럽에 쏟아질 때 한국산 제품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7장에서 그 잔인한 미래의 생존 지도를 공개합니다. 우리 지갑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 이제 시작됩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이제 6장에서 예고해드린 그 잔인한 미래의 생존 지도, 즉 한국 패싱이라는 섬뜩한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미사일이 터지고 미국이 판을 새로 짜는 동안 저 멀리 인도와 유럽은 이미 우리 등 뒤에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15년 차 분석가의 눈으로 본 가장 뼈아픈 진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들이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비밀 통로를 만들고 새우를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우리가 그동안 정성껏 닦아놓은 국도 옆에 누구나 공짜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초대형 민자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반도체와 부품들은 배에 실려 홍해를 지나 유럽으로 힘들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의 싼 인건비로 찍어낸 물건들이 중동의 최첨단 기차를 타고 무관세로 유럽 앞마당에 쏟아지게 됩니다. 한국산 제품이 좋긴 한데 인도산이 훨씬 싸고 배송도 빠르네? 라는 말이 유럽 바이어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수출 전선에는 그야말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전 세계 물류와 데이터 혈관인 IMEC 고속도로가 우리를 쏙 빼놓고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자원, 중동의 자본, 유럽의 시장이 하나로 묶이는 이 거대한 원 안에서 아시아 끝자락에 붙어있는 한국은 점점 외딴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값 오르네, 주가 떨어지네 하며 1차원적인 걱정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 전 세계 공급망의 지각 변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버티는 전략이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냉정하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인도의 무서운 추격과 미국의 냉혹한 설계 사이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고 자만하다가는 물류 비용과 관세, 장벽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이 살벌한 철거 작전의 종착역은 결국 중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기생하던 모든 구질서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바둑판 위에서도 딱 한 군데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바늘구멍 같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소리칠 때 0.1%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조용히 챙기고 있는 그 마지막 승부수는 무엇일까요? 이제 8장에서 이 거대한 폭풍을 뚫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최종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 얻어갈 수 있는 최고의 결론,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되돌릴 수 없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7장에서 경고해드린 그 섬뜩한 한국 패싱의 시나리오를 뚫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바늘구멍 같은 기회, 즉 포스트 중동 마이너스 인도 체제에서의 최종 생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15년 차 분석가의 눈으로 본 이 거대한 폭풍 우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자산을 불리고 새로운 공급망의 정점에 올라탈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기존의 단골집이 문을 닫고 동네에 거대한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 국도변에서 구멍가게를 하겠다고 고집 피우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죠. 하지만 그 쇼핑몰 안에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거나 그 쇼핑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이 깔고 있는 IMEC 고속도로는 우리를 소외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타야 할 새로운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냉정하게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중국에 몰빵했던 공장들을 과감히 인도와 중동의 거점으로 옮기고 IMEC 노선에 직접 올라타야 합니다. 인도의 싼 인건비와 중동의 막대한 자본, 그리고 한국의 독보적인 하이테크 기술이 만나는 그 접점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노다지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물류망에 내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수소관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수출하며 그 거대한 기차역들의 설계를 주도하는 설계자의 위치로 올라서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지금 중동에서 터지는 미사일 소리는 구질서가 무너지는 장례식 종소리이자
새로운 부의 질서가 태어나는 촉포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밀어내고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누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향후 30년의 경제 주도권이 결정될 겁니다. 기름값 오르니까 큰일이야 라며 TV만 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이 거대한 바둑판의 다음 수를 읽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실 건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참으로 냉혹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지만 한 발 뒤에서 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의 대이동일 뿐이죠. 오늘 저와 함께 이 바둑판 전체를 확인하신 여러분은 이제 남들과 다른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란 전쟁의 화염 너머로 개통되고 있는 그 황금 노선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석 분석가였습니다.